안녕하세요. 김영호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 관광의 날이네요. 관광 좋죠. 투어 여기저기 그 이제 놀러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 최근에 뭐 단순하게 이 관광이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닌 그야말로 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 그 궁금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부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참 깊은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글쎄 관광을 하더라도 그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관광하는 게 훨씬 더 보람된 일이겠죠. 그리고 가성비도 이제 높은 그런 관광이 될 텐데, 저도 뭐 관광이라기보다는 참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런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내가 어디를 구경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간 게 아니고 뭔가 그 업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면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남는 시간에 어떻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차로도 한번 이제 휙 하고 이렇게 한번 그 이제 둘러본다든가 이제 그런 식의 그 이제 관광을 주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이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0번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2박 3일, 뭐, 또 심지어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일만 잠깐 보고 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관광이 아닌 그런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호기심이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궁금해야 할 그런 사항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짧은 일정이지만 관광을 떠나는 그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제 늘 그 이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짧은 그 뭐 3박 4일이나 4박 5일 이런 일정으로 그 해외를 돌아다닌다.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해외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러나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어, 짧은 시간이지만은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또 호기심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뭐 책을 찾아본다든가,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서핑해 본다든가,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 짧은 일정이지만은 그렇게 새로운 문물을 보고 돌아오면은 거기서 그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라는 게 당장은 그 눈앞에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 가슴속에 남아있죠.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언제 어딜 가서 이런 걸 보고 왔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는 이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해결을 하다가 보면은 여행이 주는 의미가 있죠. 그야말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뭐 다양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국적이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가슴에 남아갖고 삶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어, 이제 그런 그 호기심 갖는 그런 삶을 가는 하나의 또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짧은 여행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 뭔가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문제 해결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배양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여행이라는 게 특히 그 젊은 그 학생들에게 이제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대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 관광의 날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광하면은 어떤 이 관광의 날이 어떤 그 유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관광을 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러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주제거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 관광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관광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드 투어리즘 데이네요. 세계 관광의 날은 유엔 산하의 세계 관광기구 UNWTO네요. 그 관광기구가 지정한 국제기념일이 하나로 날짜는 바로 9월 27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1970년 9월 27일 세계관광기구 헌장이 채택된 데서 날짜를 이날로 삼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0년부터라고 하네요. 네. 관광산업의 발전을 다짐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이 되면은 세계 각국에서 기념 행사를 이제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1980년대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마이카 시대가 오기 전이죠.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입니다, 사실은.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나간 게 1986년인데, 그때 이제 일본의 그 도시바에 이제 기술 교육이 있어서 이제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여권을 받으려면 방공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또 실제로 동경 제가 이제 그 동경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조총련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우리 그 한국 사람, 남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책자를 전해주고 막 이제 그런 그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책자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책자를 받고 나니까 마치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고 큰 범죄자가 된 것 같고 부들부들 떨리다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좀 받아서 한번 읽어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워낙 교육을 그렇게 받아갖고 그런 거를 받으면은 이제 방공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죠. 외국하고 이제 일종의 통신이잖아요. 책을 받고 서로 이제 문자로 된 걸 주고받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자,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그 관광의 날이라는 설명이 뭐 좋은 부분은 크게 나올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소개를 제가 링크를 이렇게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을 가자니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활짝활짝 뛰는 기분 좋아서 그런 이모티콘이 하나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운양호 사건 때 이제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책 제목이 어느 독일 통 외교관이 본 일본 역사 기행입니다. 교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독일, 유럽 쪽에서 주로 그 외교관 활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많고, 저는 이 책을 받았을 때 단순하게 일본을 그냥 이렇게 한번 관광 삼아 둘러보는 그런 책이, 둘러보고서 쓴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읽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책을 읽는 데 있어갖고 그냥 푹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 줄 한 줄 이게 가는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읽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걸렸습니다.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는 단순한 관광지를 둘러본 기행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들었습니다. 이건 책은 이제 읽으려고 이제 열어본 거죠. 뭐 관광의 날이니까 관광지를 둘러본 기행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드렸지만 외교관 입장에서 일본의 역사 문화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책에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느껴져요. 그 글을 이분의 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리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 호기심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여행 간다 하면은 패키지 여행 이렇게 이제 다녀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물론 이제 뭐 배낭여행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내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코스도 다 본인이 정한 거예요. 그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뺑 돌고 날짜를 맞추느라고 그냥, 그러니까 매일 계획된 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 내에서 또 여기저기를 봐야 되니까 그거 이동하고, 또 이제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택시 타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 이제 바쁘게 강행군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길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책에도 보이지만은 만보계가 뭐 3만 보 이상을 걸었다면 이런 그 이제 물기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 엄청 그 열심히 여기저기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닌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가 궁금해했던 사항과 호기심을 갖다가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그걸 갖고 글을 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굉장히 내공이 깊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일본의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호기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음 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지와 행선을 기획하고 의문과 호기심을 풀어나가면서 기록하는 일종의 문화 탐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 탐방이에요, 그야말로. 그리고 이 한 권의 그 여행담을 쓰기 위해서 인용한 참고 문헌이 한 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공을 들이고 기획을 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현장 르포, 문화 탐방, 그냥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다른 책도 있는데 그것도 좀 사서 읽어봐야 되는데 상당히 깊이 있는 그 글을 쓰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활동을 하느라고 글 쓸 시간이 제약을 많이 받아갖고 그렇지 만일에 글 쓰는 일만 했으면 큰 작가로 등단을 했을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용을 한 참고 문헌도 많고 다양했으며 글의 내용이 깊고 넓어 배워야 할 사항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획문이 아니고 일종의 논문과 유사한 문헌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문화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도서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래 책의 표지를 소개하니 구독자들께서 꼭 일독할 것을 권합니다. 예. 그분이 쓴 책의 표지가 이겁니다. 이건 치도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등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승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참 격렬히 글쎄요 이걸 어떻게 혼독하는 게 다시네요. 네, 치도새. 네, 뭐 이런 석탑을 이렇게 쫙 보면서 이게 이분이 또 이 처마 끝, 이 지붕선, 그 다음에 이 탑의 모양 이런 걸 보면서 백제를 통해서 건너간 그 도레인, 백제 도레인들이 남긴 문화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밝혔더라고요. 네. 정말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독일통 외교관의 일본 역사기행 장시정 카타르 대사를 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쪽에서 영사관으로 계셨고 네. 저랑은 그 연배는 거의 비슷한 연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 네, 참 멋있는 말 하네요.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 아주 촌철살인 같은 그런 아주 뜻이 깊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3년 3월 여행 경로에서 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를 보고 도쿄, 니코, 가마쿠라, 가고시마, 나가사키, 야마구치, 하기, 시모노세키, 오사카, 교토로 와갖고서 이제 귀국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글쎄요. 저는 1번, 2번은 가봤는데 3번, 4번은 제가 말만 들어지 못 가봤습니다. 예, 이게 일본 열도죠. 예, 이게 홋카이도고 여기 중학교 때 이 지리시간 이걸 배웠죠.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그다음에 큐슈.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 애들한테 야, 니네들 뭐 홋카이도, 혼슈 뭐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린 다 안다고. 자, 이게 그 관심 지역이에요. 이분이 관심 갖고 여기에 있는 그 문화재, 유적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코스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던 분이에요. 그걸 해소하고 그걸 갖다가 글로 쓰고 거기서 어떤 그 문화사적인 의미, 역사적인 그 값어치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 여행을 하고 글을 쓴 것 아닌가. 아주 내공이 훌륭한 분입니다, 진짜. 2024년 1월 2월 여행 경로는 이렇게 후쿠오카, 가라스, 하젠, 나고야. 글쎄, 후쿠오카, 나고야. 히로시마, 미야지마. 이 여기죠, 여기. 후쿠오카. 나가사키, 가고시마. 네. 그 다음에 도모노우라, 사카이, 이마이. 고야산 요시노, 아스카나라 교토, 나고야 교토, 마세 이즈모. 다시 후쿠오카로 와서 후쿠오카에서 이제 김포로 들어왔겠죠. 예. 저도 후쿠오카를 가봤는데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직항로가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가면 나리다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을 이제 가는데 참 이게 우리가 일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일본이 어떻게 해서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건너가서 진주만을 때릴 정도까지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을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노벨상 수상자가 엄청 많은데 일본은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을까? 이게 뭐 중국, 우리나라는 뭐 평상 하나 받았는데 중국, 대만, 홍콩 뭐 우리나라 다 합친 거보다 일본 마치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 할복을 하잖아요. 할복을 참 그걸 어떻게 할까? 참 서슴없이 합니다. 진짜 그 쇼군 뭐 그런 그 사무라이들은. 그래서 저는 야, 그런 거 우리도 있다. 옛날에 단발령 때 머리를 자르는 일에 목을 쳐라. 근데 실제로 목 친 사람은 없죠. 참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예전에 좀 발음이 어눌하다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었죠. 이 갱상도 발음을 했던 분이라서 연설하거나 담화문에서 발표를 하다 보면 해프닝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그 용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관광 사업을 육성한다라는 이 말을 강간 사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들려갖고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죠. 이 관광 이 발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랬지만은 저희 아버지도 이 의자 발음을 못 하시더라고요. 의자. 또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우리 저희 아버지는 의도 아니고 에라고 그래. 누구누구 에 뭐 이런 식으로 의라고 하시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결국 못 고치셨는데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게 이상하게 들려도 진짜 저거는 저런 말을 아유 강간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 다 그렇게 듣죠. 자막에 그렇게 달리면은 그 사람이 한 얘기에 관계없이 그렇게 듣는 게 그 인간의 귀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듣는 이에게 특정 이미지와 관념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방송은 나쁜 방송이에요. 그런 방송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바로 허위고 날조고 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짓이라고 보고 이분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그 경상도 그 말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사실은 아마 일제시대 때 공부한 분들이 저 발음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이웨오 이 5개 이해는 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관광이 이런 중모음 발음을 못해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공부한 분들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공부는 제대로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댓글 다는 거 보면 이 중모음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에, 왜, 그다음에 왜 이런 발음을 잘 이게 글자로 표기를 할 때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글쎄요, 참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아직 연로하지만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중모음이 이렇게 혼란한 그런 상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징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모음 그 부분을 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날짜 이야기에서 관광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